오늘 왜 또 이렇게 좀 다운돼 있니? 날씨가 흐려서 그래? 기운 좀 내봐. 자, 여기 122쪽 대표해지 10번 볼게요. 내가 이제 그 앞에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어제 도함수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요 미분 가능성을 정석적으로 구했어. 정석적으로. 그러니까 h가 0으로 0 플러스로 갈 때랑 0 마이너스로 갈 때를 요거를 다 직접 대입해서 구했죠. 2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실제로 2 플러스 h가 2에서 조금 더 큰 거니까 여기다 2 플러스 h를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왼쪽, 위쪽, 오른쪽 함수를 선택해가지고 0 마이너스일 때는 2보다 작은 쪽에서 오는 거니까 2보다 작은 쪽인 얘에다 대입해가지고 극한값을 또 계산해서 두 개가 진짜 같은지 일일이 비교를 했었고 기억이 조금 나? 잘 안 나? 그렇게 했었어. 정석적으로 해야 되면 그렇게 하죠. 미분 가능성이라는 건 뭐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의 정의는 뭐야?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그죠? 수렴한다. 그치?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가 먼저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는 거죠.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 우극한. 맞니? 좌미분계서 우미분계서. 이렇게 정석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제는 도함수를 안 배웠으니까 그런 거고 결국엔 이게 어쨌든 뭐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럼 이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는 좌미분계수가 있겠죠. 계속 오른쪽에서 오는 우미분계수가 있겠지. 근데 어쨌든 이 잘리는 기점, 요 2를 기준으로 왼쪽은 어쨌든 미분 가능 함수야. 왜? 모든 다항함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니까.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다항함수는 컨티뉴하고 스무스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다 미분 가능하거든요. 얘 다 미분 가능해. 얘도 다 미분 가능하죠. 1차 함수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 왼쪽 좌미분계수는 그냥 요 놈을 미분을 해서 2ax가 되겠지. 요 도함수가 a에 곱하기 2x b는 날라가고 미분하면 오른쪽 도함수는 어떻게 돼? 이거 1차는 그냥 기울기가 미분 깍지라고 했죠? 1차 함수는 그냥 각각 미분해서 여기다 2 대입한 거 여기다 2 대입한 거가 같으면 끝나. 그냥 그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거지. 이해돼?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도함수 배우다. 이제 우리 정석적으로 할 필요 없어. 그냥 a값이 마이너스 1이 답이야. 알겠니? 근데 이제 지금 b값도 구하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혹시 그거 기억나? 미분 가능하면 뭐도 성립한다. 미분 가능성이 성립하면 연속도 돼요. 연속도. 이건 이 멘트를 외워야 돼. 그 우리 교재에서 배웠던 성질이거든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를 꼭 외워야 돼.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미분 가능성이 스무스잖아. 스무스하면 컨티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스무스하게 뿔렁뿔렁 넘어가려면 컨티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끊겨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우리가 어쨌든 이 연속보다는 미분 가능이 조금 더 까다로운 조건이잖아. 느낌상. 그렇지 않니? 연속은 그냥 이어져 있기만 하면 되는 건데 미분 가능은 봐. 약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 조금 더 강한 조건이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 되면 연속도 더 러프한 연속이라는 조건도 당연히 되는 거고. 그렇지만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런 y는 절대값 x 그래프가 되겠지. 얘 연속이지만 뾰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분 불가능하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알겠죠? 자, 해서 미분 가능성으로 좌미분, 우미분 해서 a 값은 구했어. 그 다음에 뭐고 해? x는 2에서 연속이니까 연속성은 또 어떻게 써줘야 얘들아? 연속의 정의 뭐야? x는 2에서 연속하다가 정의가 어떻게 하길래 우리 한 줄로 딱 무슨 값하고 무슨 값하고 같아야 돼?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아야 된다. 그러니 극한값 이꼴 함수값.
그 말은 좌우 극한값이 일단 있어야 되니까 좌우 극한이 같아야 될 거고, 그래서 극한값 존재하고 그 값이 일단 함수값이랑 같아야 연속이 된다 인 건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거 계속 선생님이 지금 복습을 시켜주는 거야. 극한값,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개를 구해서 요거는 이 위에다 대입하고, E 플러스는 아래다 대입하고, F2는 위에다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정리를 해줬니? 결국엔 이거 다 그냥 E-랑 2는 어쨌든 여기다 그냥 대입하는 값이고, E 플러스는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는 극한 값이고 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면 연속이다 물어보면 그냥 왼쪽에다 대입하고 오른쪽에다 대입해서 그냥 같으면 끝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오늘 배운 거를 연속성 물어보면 어떻게 해? 이렇게 분할함수에서 왼쪽 대입하고 오른쪽 대입해서 같다가 연속, 맞니? 미분 가능성 어떻게 해? 미분 가능성은 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한번 미분해준 다음에 대입해서 같다가 끝. 정리됐니? 되겠어? 됐어. 쉽게 구하면 돼. 자, 그래서 결론은 뭐야? 연속성은 2 대입해. 4a 플러스 b랑 2 대입하다. 마이너스 9랑 같으면 돼요. a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여기서 a 마이너스 1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b랑 같다. b 값이 마이너스 5겠지.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죠? 자, 10-2번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10-2번. 선생님 방금 푼 거 그대로 그대로 풀면 돼. 그대로. 알겠죠? 풀어봐. 미분 가능성 하나, 연속성 하나, 이렇게 두 개 조사하면 돼. 이랑 내가 한 거랑 뭐가 다른지 한번 봐봐. 거기서 이제 얻어가면 되겠지? 다시 설명할게. 다시. 자, 미분 가능하다 하는 건 어떻게 푼다? 미분 가능하다 하는 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 맞니? 그쵸? 그러면 좌미분계수는 그냥 어떻게 구한다고? 왼쪽 함수는 얘니까 얘를 그냥 미분을 해. 3x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되겠죠. 우미분계수는 그냥 얘를 미분을 해. 그럼 4x가 되겠지. 그럼 이게 지금 각각 fx의 왼쪽 도함수, 오른쪽 도함수가 된 거야, 지금. 구간별로 도함수를 지금 각각 구해 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맞죠? 그러면 좌미분계수는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된다는 거야. 위에 거에다 1 대입하면 3 플러스 1. 이게 좌미분계수. 밑에 거에다 1 대입하면 4. 그래서 A 값이 일단 1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일단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한 거고, 연속성은 이제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도 된다 했죠. 연속성은 어떻게 조사해? 그냥 왼쪽 함수, 오른쪽 함수에 그냥 1 대입해서 같다 이렇게 푸는 거야. 되겠니? 왼쪽 함수에 1 대입, 오른쪽 함수에 1 대입. 그냥 이게 같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A의 1이니까 B 더하기 2죠. 그게 3이니까 B 값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됐니? 본인이 좀 틀린 부분들 어디가 좀 틀렸는지 알겠어요? 되겠니? 자, 대표 10일 봅시다. fx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 이 말에 숨겨져 있는 게 이제 뭐냐면, 2차 함수 fx, 다항함수 fx라는 말은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다항함수는 미분이 가능해요. 되겠니?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시키고 f형은 1이다. fx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풀면 될까, 이거?
포인트가 있잖아. 2차함수라는 걸 알려준 거잖아. 그쵸? 그러면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놓고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봐봐. 일단은 2배에 F를 모르니까 이렇게 놓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지금 F형이 1이니까 C 값은 1이겠네? 이렇게 2AX 플러스 B 마이너스 3X. 자, 얘들아 생각을 해봐. 요게 항상 0이래. 항등식이지, 항등식.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내림차순 정리해가지고 2차 함계수 0, 1차 함계수 0, 상수항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되겠니? 항등식.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볼게. 항등식이 뭐였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하면 K로 묶은 다음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게 성립하면 얘가 0, 얘가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은 얘기지. 항상 이게 성립하려면 전개를 해가지고 같은 개수끼리 모아요. 2차항이 지워지네? 2차항이 지워지니까 지우고 1차만 모으면 되겠네. 1차만 B에다가 플러스 4L 그냥 꺼내놓고 하자. 좀 불안하다. 2BX 플러스 2 마이너스 BX 플러스 4AX 플러스 2 마이너스 3X니까 1차항 이렇게 이걸 모아. B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의 X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 2랑 플러스 2B네. 요게 무조건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는빵이죠. 는빵 이렇게 해서 A 값 구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뭐 첫 번째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풀이가 뭐 되게 많을 수 있는데 항등식이니까 X 값에 아무거나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뭘 대입하면 좋을까? 뭐 제일 만만한 게 0이죠. 0, 1 이런 거. 0 대입해봐. 2F0 그 다음에 플러스 2F 프라임 0 는 0. 자,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F를 지금 AX제곱 BX 플러스 C라고 놨잖아. 그럼 F 프라임이 2AX 플러스 B거든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해봐. 이제 2는 떼내고 2 약분할 수 있죠. 자, F0이 얼마야? C죠. C값 1이지 지금. 여기서 F0이 1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F 프라임 0. F 프라임 0은 B네. 가 빵이다 해서 이제 B값 마이너스 1 구하고. 얘들아 잘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뭐야? 미지수가 A, B, C 3개죠. 이렇게 3개인데 이미 2개로 줄었네? 근데 그 2개 중에 하나 또 구했잖아. 여기 B값 마이너스 1로 구했잖아. 그러니까 A만 구하면 되죠. 이제 A. 그러니까 식 하나만 더 대입하면 끝이야. 이해되니? 항등식 구조가 그렇잖아. 미지수 3개면 식 3개 얻어내야 되잖아요. 아무거나 3개 얻어내서 그냥 구하면 끝이야. 예를 들면 뭐 1 대입해볼까? 1 2F1 그 다음에 플러스 F 프라임 마이너스 3는 0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F1이 A네. A 그냥 2A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2A 빼기 1 이렇게 해서 A 값이 이제 결정되죠. 이해되니? 그러니까 뭐 요풀이보다는 이게 더 낫겠지. 내가 정리를 해줄게. 구조적으로 그래서 F가 2차라고 했으니까 A, B, C 미주가 3개니까 그냥 항등식이니까 3개만 대입해서 그냥 값 구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항함수 fx가 뭐 이걸 만들고 싶은데요.
일단 요거 fx 몇 차 함수일까 이거? 이거 몇 차 함수니? 딱 식을 보니까 몇 차 함수 같아? 몇 차? 3차. f 프라임 여기 붙어 있어서 이게 몇 차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f 프라임1은 숫자죠, 숫자? 알겠죠? 그지? 그래서 3차 함수가 되는 거야. f 프라임1이 x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야. 숫자예요, 숫자. 자, 그래서 f 프라임 1 값을 구해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f 프라임 1이 들어있다 보니까 일단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될 거고 1도 한번 대입을 해보고 현실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야. f1는 뭐 4 마이너스 f 프라임 1 플러스 7 뭐 이런 거 얻어놓고 자 미분을 한번 해야겠죠. f 프라임 x가 12x 제곱 마이너스 f 프라임 1 하고 끝이네. 이렇게 돼. 아 그럼 여기서 f 프라임 1이 구해지네. 1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f 프라임 1이죠. 그럼 2f 프라임 1이 10이니까 f 프라임 1이 6이네. 뭐 이렇게 구한 거예요. 이게 구한 건데 이거는 뭐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푸는 건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풀어도 뭘 대입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 이 문제는. 그래서 그냥 꼴을 보고 1이 있네? 하면 1 대입해볼까? 얻고. 근데 f 프라임이 있네? 그럼 미분 한번 해본 다음에 1은 대입해봐야겠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아요. 얘들아, 그 11-3번 있잖아. 11-3번. 요거, 딱 이 식을, F랑 F 프라임 곱한 거를 보고선, 이 식을 보고, F가 몇 차인지 추론을 할 수 있거든? F가 몇 차 함수일까, 요거? F1차. F가 N차면 F 프라임은 몇 차야? N-1차지. F가 5차면 F 프라임은 4차죠. 그럼 여기 몇 차여야 곱해서 3차 될까? 몇 차? 2차. 2차, 1차면 곱해서 3차 되죠. 그럼 2차일 때 미분해서 1차 되는 거 맞잖아. 그쵸? 아, 그래서 원래 거 F가 2차, F 프라임 1차다. 요 정도는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그리고 요 표현이 뜻하는 거는 2, 3, 요 지금 오른쪽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요 힌트를 내가 지금 줬으니까. 알겠죠? 여기 표현된 건 FF''으로 인수분해가 됐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인수분해를 뭘로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치? 아니면 어쨌든 2차, 1차인 걸 안 보니까 F를 그냥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놓고 F' 미분하고 그냥 두 개 곱해서 두 개 같은 항등식이니까 그냥 개수비교법 써보시면 되겠어요. 자, 대표 예제 12번. 갑자기 이제 나머지 정리가 나왔는데 우리 공통사고 원 때 했던 이제 나머지 정리를 어떤 특정 유형을 되게 쉽게 풀 수 있다. 가 이제 요 유형의 목표가 되겠어요.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 먼저 볼게. x 8제곱, 저거를 그냥 px라고 쓸게요. px가 x-1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대. 그럼 우리 식 어떻게 쓸 수 있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되겠니? 이렇게? 맞죠?
qx 플러스 제로. 맞죠? 그래서 우리 뭐 공통석 원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1을 대입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p1이 제로다. 그것까진 좋아. 해서 관계식 하나 얻은 거죠. a, b 미지수 두 개인데 식 하나는 얻은 거야. 그 이제 두 번째 식을 공통수학 얻을 때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구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봐봐. p를 미분해 볼게. 미분을 하면 이거 어떻게 볼 거냐면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처럼 보고 곱의 미분법을 쓸 거야. 알겠니? 자, 봐봐. 자, 1번을 미분을 해볼게요. 1번 미분은 그럼 빨리 하려면 또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fx의 통째 제곱의 미분은 어떻게 한다 했냐. 이걸 내가 일반화를 시켜줬죠. n제곱 미분은 요거를 그냥 x처럼 하나의 x처럼 보고 일단은 n x 차수 하나 떨군 거 일단 이렇게 미분을 하고 안에 있는 거를 한번 속미분을 곱해준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그냥 x가 이렇게 합성된 거는 x처럼 보고 x n-1처럼 본 다음에 속에 있는 거 한 번만 미분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fx 제곱인 거지. fx의 제곱의 미분은 요거의 미분은 어떻게 되냐? 얘를 x의 제곱처럼 보는 거예요. x제곱 미분이 어떻게 되지? x제곱 미분은 2x지. 2x. 그래서 2x 하고 속에 있는 거 미분.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익숙해지면 좋아. f제곱의 미분은 그냥 2ff 프라임. 2ff 프라임. 나랑 같이 지금 외워볼게.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x제곱처럼 보고 2f 만든 다음에 속미분 한번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 거야. f 4제곱 한번 미분해볼까? f 4제곱 미분 한번 불러봐. f 4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4f 세제곱 f 프라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다 할 수 있겠지? f의 10제곱 미분은 10f 9제곱 f 프라임. 무조건 이렇게 돼요. 알겠니? 요걸 이해해두면 여러분이 나중에 좀 편리할 때가 오거든요. 이게 좀 요긴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뭐 이거를 미분을 하고 싶어. f 3x 제곱.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근데 합성이 돼 있으면 그냥 요거를 그냥 x처럼 보여. 그리고 그냥 미분해. f 프라임 그냥 x 미분한 것처럼 그냥 냅두고 안에 있는 거 성미분만 한번 곱해주면 끝이야. 이렇게. 이런 규칙이 있다. 나중에 되면 좀 이게 편리해져. f에 2x 플러스 1을 미분한다? 그럼 얘는 그냥 안에가 뭐가 합성되어 있든 간에 그냥 상관없이 fx 미분한 것처럼 보고 f 프라임 x, f 프라임 x에다가 속미분한 거 이렇게 곱해주면 끝인 거지.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 어쨌든 요거 정도는 외우면 너무 좋다. f제곱 미분은 2f f 프라임이다. 그럼 얘가 딱 그거죠. 얘 미분을 할 거야. 자, 곱미분 어떻게? 1번 미분, 2번 더하기 1번, 2번 미분 이렇게. 자, 앞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2f f 프라임. f 프라임이 1이죠. x 마이너스 1 되겠지. 그래서 거기다 q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다도 x에다 1을 집어넣잖아? 그럼 다 빵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얻은 게 뭐지? p1도 제로, p'1도 제로 라는 걸 얻었죠. 그치? 해서 정리를 일단 문제풀이 끝났죠? p1이 제로니까 대입하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다. 식 하나 얻었고 p'1이 제로니까 p'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다 이제 1 대입하면 8 플러스 2a가 제로 해서 이제 문제풀이는 끝났는데 요걸 이제 외울 거야.
뭘 외울 거냐? 어떤 다항식 px가 x-a의 완전제곱, 그러니까 완전제곱식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말이랑, 자, 요 기호 뭐니? 필요 충분 조건이죠.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기호야. 필요 충분 조건인 얘기가 뭐냐면 PA도 제로고 P'A도 제로다. 요거를 정리해봐. 요거. 이거를 암기를 해야 돼. 필기해봐줘. 이게 필요 충분 조건임을 꼭 인지를 해야 돼요.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 말인즉슨 쌍방향이 다 된다는 얘기야. 이 명제, 원래의 명제도 되고 역도 되고요. 그렇게 졸려? 힘들어? 날씨가 흐려서 그래.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막 처지지 뭐. 다 적었니? 자, 되게 중요해. 이거 암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잘 봐봐.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 F3이 제로래, 그리고 F'3이 제로래. 그러면 나 바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x를 최고치 한계수는 모르고 x-3제곱은 최소한 갖는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뭐 만약에 f가 3차였다. 그럼 이러고 그냥 인수 분해가 끝나는 거고. 이해가 되지? 괜찮을까? 그쵸? 여러분 뭐 요 예시까지 한번 적어볼까? 그러면 조금 복습할 때 와닿지 않을까? 적어봐. 이것도. 이제 수능에서도 풀이의 가운데에서 한 줄 정도씩 이렇게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아요. 조금 쉬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 요거 하고. 자, 내가 이제 또 보충 설명을 좀 해볼게. 이게 사실 x-a의 완전 제곱만 되는 게 아니고요, 2 이상의 거듭 제곱은 다 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여기가 x-a의 n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하면 무조건 pa랑 p'는 제로가 되는 거야. 그건 원리가 간단해요. 여기를 쌤이 3차로만 바꿔볼게. 3차로만. 잘 들어봐, 이 원리를. 자, 3차로 바꾼 거 지금 보여요? 보이죠? 여기 3차로 바꿨어. 똑같이 미분할 거야. 미분 어떻게 해? 앞에 거 미분할 거야. 앞에 거 미분 어떻게 해? x의 세제곱처럼 보고 3x 제곱하고 속미분 1이겠네 하고,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그러면 얘도 여전히 x-를 인수로 지금 다 갖고 있어요. 1 대입하면 0이죠. 그러니까 이게 n으로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얘기가 아니지. n으로 바뀐다고 해서. 맞죠? 그치? 그렇겠지. 해서 2 이상의 거듭 제곱일 때는, 그러니까 그 완전 제곱식 이상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PA랑 P'A는 제로가 된다. 자, 2번 볼게요. 2번. 이거 하고 끝낼게요. 걔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어요. x 플러스 1의 10제곱?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니? 1차 이하니까 ax 플러스 b로 쓸 수 있겠죠. 그치? 자, 내가 훈련 어떻게 됐어 지금? 얘가 들어있으면 요 부분은 무조건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0,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 이렇게 두 가지는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를 대입해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니? 빵되고 마이 플러스 이렇게 식 하나 얻었잖아. 그 다음은 미분을 한번 하는 거야. 양변 미분. 하면 10x 9제곱 플러스 3는 여기는 그러니까 연습이 많이 되잖아. 요거 미분한 건 쓸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미분한 게 그냥 a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잖아.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7 되고 이 부분이 빵 되는 거예요. 그러고 a 남는 거야. 요거 이해가 될까? 여기 빵 된다는 거? 얘들아? 그쵸? 요거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거잖아.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미분했을 때 x 플러스 1을 무조건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 미분해서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 그러니까 미분한 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0 될 거니까. 마이너스 1 대입.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할 수 있다. 혹시 질문 좀 이해안 되세요? 괜찮아? 답변할게요. 여기 들어가 볼게. 이제 활용 단원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를 좀 접근을 해볼 거야. 얘들아, 자 이제 공통수학 2에서 있잖아. 우리 뭐 공통수학 2도 아니야.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1차 함수 세우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거 어떻게 세우니? 뭐 공수 2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 직선 방정식은 한 점과 기울기를 알거나 두 점을 알면 직선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요번 단원에서 배울 거는 접선의 방정식을 볼 거야.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인데 접선도 직선 아니니? 직선? 그죠? 그래서 그냥 직선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야. 자, 한 점 A, B를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방정식을 어떻게 써요? m에 x-a 플러스 b로 쓴다는 거 알고 있니? 이거 일단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있어. 그 그래프 위에 a, fa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프 위의 점이죠, 위의 점. 그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작성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상황이. 그럼 어때? 지나는 한 점은 이미 알고 있죠. 기울기는 어때? 기울기? 기울기는 그냥 접선의 기울기지. 이 A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어요? F'A라고 약속을 했잖아. 그러니? 맞죠? 그러니까 접선 방정식 작성은 끝난 거야. 기울기에다가 지나는 점이 A, FA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요거 알면 그냥 요거 자동으로 되는 거지. 자, 요거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어봐.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은 한 점이 A, FA고 기울기는 F'A니까 기울기에 지나는 점 A, FA 이렇게 됩니다. 되겠니? 되죠? 여러분 여기 135쪽에 이그젠플 왼쪽에 여기 빈 공간 있지, 빈 공간.
여기다 지금 접선 방정식 써봐. 지금 안 보고 위에 개념 안 보고 한번 어디까지 쓸 수 있나 그래도 최대한 한번 해보세요. A, FA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써보라는 거야. A, FA에서의 접선 방정식. 본인이 써볼 수 있어야 돼. 기울기랑 한 점 알 때의 직선 방정식을 생각하면서 쓰면 돼요. 썼어? 다시 해볼게. 자, 우리 기본 먼저 해보자. 기본이 뭐였어? 한 점이 A, B. 기울기 M인 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쓸 수 있어야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이건 쓸 수 있니? 어떻게 써? Y는 M에 괄호 열고 지나는 점 한 점 대입 A, B 이렇게 그대로 하면 돼. 요게 한 점, 요게 한 점이야. 저 A, B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그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기울기는 F'A다. 자, 요거 통해서 이제 한번 써보세요. Y는 하고 써봐. 지금 이제 그대로 써봐. 그대로. 다시 해볼게. 자, 기울기 괄호 열고 지나는 점 A, FA. 괜찮겠니? 요거를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요 이그젬플 여기 잘 있죠? 1번만 해볼게요. 1번만. 요거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 방정식이야. 그럼 접선 기울기만 구하면 돼요. 접선 기울기는 어떻게 돼? F'1이죠. 자, F'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 F'은 2x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여기다 1 대입하면 3이 되겠네. 따라서 기울기가 3이고 지나는 점은 1,3. 이렇게 쓰면 이제 끝난다. 이해가 될까? 이게 1,3에서의 접선 방정식이야. 저 이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1,3이 있대요. 거기서의 접선 방정식을 그려보니 실제로 y는 3x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기본 직선 방정식 구하는 거를 잘 할 줄 알면 좋다. 자, 여기 또 이그젬플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136쪽 밑에 있는 이그젬플. 자, 요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접선 방정식이 있잖아. 결국엔 뭘 알아야 이 접선 방정식을 구할 수 있냐면 접점을 알아야 접선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접점의 좌표를 알아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접점의 좌표를 알면 A, F에 대입할 수 있고 그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 구할 수 있고. 그쵸? 자, 그래서 마인드맵이 이렇게 돼. 접선 방정식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접점이 있을 때랑 접점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 방정식을 그대로 작성을 하면 돼. 근데 접점이 안 주어졌잖아. 접점이 안 주어졌는데 접선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접점을 만들면 돼요. 접점을 뭐 t, ft 이렇게 접점을 세우세요. a, fa라고 해도 돼. 세운 다음에 접선 방정식을 쓰면 돼요. 되게 중요한 마인드맵이 돼. 자, 요거 마인드맵 요거 한번 적어봐. 빈 공간에다가 요거 적어보세요. 논리는 간단해요. 접점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고 접점이 안 주어져 있다? 접점을 설정을 해야 된다.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항상 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자, 요 이그젬플 한번 풀어볼게. 자, 밑에는 읽지 마, 최대한. 요 위에 두 줄만 읽어보는 거야. 알겠죠? 우리 실제 문제 푼다고 생각하고. 요거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 딱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두 가지 마인드링 생각이 나야겠죠? 접점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판단해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접점이 있어요 없어요? 접점이 주어져 있니 안 주어져 있니? 이 첫 줄만 보는 거야. 첫 줄만. 접점이 주어져 있어 없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접점 좌표, 얘들아, 접점 좌표가 있냐고 없냐? 그것만 보면 돼. 접점 좌표가 없죠. 접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고 안 줘져 있잖아. 그치?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접점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접점 좌표를 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에서 지금 접점 좌표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세워볼게요. 그래서 뭐 t, t일 때 접점 y좌표는 이렇게 되겠죠? t를 대입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t. 세웠는데 기울기가 1하잖아. 접선 기울기가 1해. 이게 뜻하는 게 뭐야? 그 t라는 지점에서의 f' 값이 2란 얘기죠. f't가 2란 얘기야. 그래서 f't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4가 되겠네. f'을 구한 거죠. 그 놈이 이제 2가 돼야 된다. 그럼 2t가 2니까 t 값 1 나오는 거야. 아, 따라서 접점 좌표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얼마야? 1 대입하면 1,3이라고 접점 좌표가 이제 세워져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니? 조금 안 되는 부분 괜찮아? 됐어? 그래서 접선 방식이 이제 쓰면 끝이다. 기울기가 2짜리고 지나는 점 1,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느낌인지 조금 이제 알겠죠? 여기 지금 137쪽에 요 개념 3번 별표, 개념 3번 별표 보시고 자, 얘들아, 내가 지금 마인드맵을 두 개를 제시를 했잖아. 그쵸? 여기 지금 개념이 뭐 세 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볼 필요가 없어. 뭔 얘기냐면 이거를 따로 암기를 하려고 하죠. 그냥 아까 선생님이 작성해준 그 마인드맵이 그냥 끝이야. 접선 방식이야. 왜 그런지 한번 봐볼게.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곡선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곡선 위의 점이 아니고 밖의 점 어디선가에서 얘 접선을 이렇게 그었대.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치?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얘들아,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문제 상황 이해됐니?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은 접선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야. 접선 방정식이니까 접점이 있냐 없냐로 접근을 해야겠죠. 얘 접점 주어져 있어 없어? 접점 주어져 있니 안 주어져 있니? 얘는? 안 주어져 있지. 밖의 점이 주어진 거잖아. 그래서 그냥 접점 좌표를 세우면 끝나는 거야. 자, 구조를 잘 봐, 얘들아. 요 개념 보기 전에. 접점 좌표를 세웠어. 그래서 접선 방정식을 세워. f't에 지나는 점 t, ft. 자, 요게 접선 방정식이죠. 근데 내가 지금 써야 되는 조건이 뭐야? 지금 여기 뭐 a, b에서 그었다고 뭐 이렇게 줄 거 아니야? 1,3이다. 그죠? 예를 들면 1,3에서 그었다 이렇게 주겠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1,3도 지나는 거죠. 맞죠? 그러니 지난다는 뭐 해야 돼? 대입하는 거지? 1,3 대입하면 그냥 이제 문제풀이가 끝나는 거야. 구조가 그렇다.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그거예요. 밖의 점에서 그었대. 그러면 접점 좌표를 일단 설정을 해야 된다. 왜? 접점이 안 주어져 있으니까. 세워서 접점만 세우고 그게 요 점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을 한다. 이해되겠니? 그치? 이걸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접점 없으니까 놓고 얘를 지나니까 대입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방정식은 내가 그 별표를 치라고 한 이유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야. 시험 문제에서. 자, 볼게요. 역시 밑에는 읽지 마봐. 여기만 딱 첫 줄만 읽어볼게, 첫 줄만. 이렇게 딱 접선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접점이 있냐 없냐를 보겠죠?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자마자 이게 위의 점일까 아닐까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곡선 위의 점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접점인지 아닌지를 알겠죠. 그치? 그럼 대입을 해보겠지.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위의 점이 아닌 거지. 접점이 아닌 거야. 접점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접점 좌표를 넣어야 돼. t, t제곱 플러스 t. 요게 접점 좌표겠죠? 그러고 자 f't를 일단 구해놔. 2t 플러스 1이네. 우선 접선 방정식을 써볼게. 접선 기울기는 2t 플러스 1이고 f't의 지나는 점 t, t제곱 플러스 t. 자, 요게 접선 방정식인 거 여러분 일단 이해되나 한번 봐봐. f't 기울기 지나는 점 t, ft 대입한 거. 일단 이해는 됐어? 여기 접선 방정식이라는 거? 근데 걔가 뭐라고? 걔가 이제 요 점을 지나야 되잖아. 밖의 점에서. 뭐 이렇게 생긴 거고, 밖의 점에서 이렇게 그은 상황이잖아. 이 마일, 마일을 얘도 지나는 거니까, 얘를 이제 대입하면 된다라는 얘기지. 대입을 해봐. y에다 마이너스 1. x에다도 마이너스 1 대입할 거야. 하고, t제곱 플러스 t다. 전개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t. 그래서, 마이너스 1은 하나 지우고, 그러면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t제곱에 지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이렇게 났네. 그게 빵이다. 그럼 t제곱 플러스 2t가 빵이니까 t의 t 플러스 2가 빵인 거죠. 그래서 t 값이 0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해되니? 자, 얘들아, 지금 t의 의미가 뭐야? t의 의미가? t의 의미가 지금 뭐죠? 여기서 t의 의미가? 그걸 알아야 돼. t가 지금 뭐야? 여기 있잖아, 여기. 이 t의 의미가 뭐야? 접점의 좌표, x좌표. 그죠? 접점의 x좌표가 0하고 마이너스 2다를 구한 거야. 되겠지? 좀 구하라는 건 뭐니? 접선 방정식 구하라고 돼 있니? 0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두 개겠죠. 자, 0일 때는 0,0이겠네. 접점이. 그리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2겠네요. 그때 각각 접선 기울기도 구해. 0 대입하면 1이네. 요때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네. 접선 방정식이 요때는 기울기 1에 지나는 점 0,0 요거랑 기울기 마이너스 3에 지나는 점 마이너스 2,1 이렇게 나오겠네요. 얘는 y는 x고요. 얘는 y는 마이너스 3x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니? 일단 이해는 됐어요? 그죠? 자, 왜 두 개 나오냐? 뭐 이런 상황이겠지.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두 개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온 거야. 되겠지. 자, 어쨌든 뭐 계산은 그냥 뜨고 간 거고 첫 스타트가 중요하다는 거야. 접점이 있냐 없냐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문제로 바로 넘어가자. 나머지 개념은 문제 풀면서 다음에 또 설명하고요. 자, 대표예제 1번 볼게요. 키워드를 잘 읽어놔야 돼. 키워드를.
번째 키워드 위의 점이지? 대입하죠. 위의 점, 지난다, 만난다, 대입. 그죠? 식 하나 얻어냈지? 지금 미지수 2개야? 식 하나만 더 얻어내면 돼. 두 번째 식이 요거지. 접선의 기울기가 5다. F 프라임 1이 5다 하고서는 문제풀이 이제 끝나는 거야. 이해되겠니? 일단 AB가 구해진다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죠? 1 대입했을 때 2. 그거 조건 하나. F 프라임 1이 5다. 조건 2개. 연립방정식. 되겠죠? 자, 2번. 요거 위의 점이야 또? 위의 점? 대입이지. 지난다, 위의 점, 만난다. 위의 점, 지난다, 만난다, 대입. 그럼 미지수가 지금 3개예요. 대입 2번 하겠죠? 그럼 미지수 이제 2개는 줄었지? 하나만 더 대입하면 되겠죠. 하나만 더 얻어내면 돼. 미지수가 3개니까. 평행하다, 이겠죠. 평행하다. 이 2개에서의 접선이 서로 평행.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랑 F 프라임 3이랑 평행하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다. 이러면 이제 조건이 3개인 거지. 이해됐니 얘들아? 됐어? 계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선생님이 키워드만 읽어내고 이건 생략을 좀 할게요.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1-3번에 2,6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2,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2죠. 그거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4겠죠, 4. 맞지? 얘랑 수직인 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4인 거죠. 그리고 또 문제풀이가 그렇게 끝난 거지? 위의 점이니까 지난다. 대입. 위의 점 지난다, 만난다. 대입. 조건 하나, F'2가 4다, 조건 2개. 미지수 2개. 이건 풀이 한번 해볼게.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죠. 6은 8 플러스 2A 플러스 B. 이거 하나 나왔고요. 자, 두 번째. F'2 구해. F'이 3x제곱 플러스 A거든요. 여기다 2 대입해. 12 플러스 A가 4다. 이렇게 풀면 되지. 이해돼? 그러면 A 구해주고 B 구해줘. 자, 대표 2번. 아니, 2-1번. 요거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자. 2-1번. 한번 해보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문제랑 똑같죠. 그냥 수직인 거니까 그 F'T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놓고 그냥 똑같이 풀면 돼요. F'T가 마이너스 3이다. 자, 어떻게 좀 작성을 하는지 좀 알겠죠? 됐고. 자, 대표 이제 4번. 이거 볼게요. 자, 역시 접점이 있냐 없냐를 먼저 봐야 돼. 요거 접점이 지금 없죠. 점 0,-3에서 밖에서 얘한테 그은 거야. 접점이 안 주어져 있어. 그래서 접점을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돼. t, t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다. 접점을 쓰고, 자, f't를 일단 구해볼게요. 구해보면 3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미분한 다음에 t 대입한 거야. 그러면 접선 방정식을 쓰면 접선 길기가 지금 3t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기울기 쓰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t, t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요거 대입하고. 자, 이렇게 대입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니? 되죠? 이렇게 해놓고 뭐해? 지금 문제 상황이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야. 뭐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밖의 점에서 얘한테 접선을 이렇게 그은 거예요. 이 접선을. 거기가 지금 접점을 t, ft라고 놓은 거고. 이 접선 변수를 세웠죠? 근데 얘가 지금 0,-3이잖아?
얘를 역시 지난다 하니까 대입해서 풀면 된다. 대입을 해볼게. y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고 x에다 빵 대입할게요. 빵. 그럼 마이너스 t 분배하면 되겠네.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t, 그 다음에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1 되겠네. 2t 세제곱이 2니까 t 세제곱이 1. 따라서 t 값 1 이렇게 구해진다. 따라서 이 결론이 뭐냐면 t1을 구했으니까 t는 의미가 뭐야? 접점의 x좌표인 거야. 그래서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접점은 1,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여기다 대입한 거 여기다. 그리고 접선 기울기는 여기다 1 대입하면 2가 되겠네. 접선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니? 기울기 2에 1, 마이너스 1 지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되겠니? 자, 4-1번 지금 한번 해볼게. 4-1번. 요거 하고 조금 쉬었다 갈게. 4. 오케이. 대표예제 5번 볼게요. 5번. 아까 이제 요거 전까지 개념 설명하고 이제 끝냈는데, 요거는 특별히 외울 게 없고 그냥 문제를 이제 음미를 하면 돼. 요 두 함수가 1,3에서 공통인 접선을 갖는데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일단 이해부터 해볼게. 접선이 공통이라는 얘기지, 두 개가. 그게 뭔 얘기야? 두 그래프가 있어요. 뭐 이렇게 두 그래프가 있어. 두 그래프 사이에 자, 요놈 접선이기도 한데 얘의 접선이기도 한 이런 공통 접선이 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되겠죠? 그치? 일단 이해됐어? 근데 이런 접선도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 1,3에서 공통 접선이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더 간단한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1,3에서 공통인 접선 사이에서. 이해가 될까? 되죠? 그럼 요거 키워드는 딱 두 개지. 1,3을 둘 다 지난다죠. 1,3 둘 다 지난다. 대입 두 번 하는 거지, 양쪽에다가. 2번 뭐야? 2번 접선이 똑같잖아요. 접선 기울기가 같다. 그렇게 푸는 거죠, 이 문제는. 자, 해볼게. 일단 1,3을 둘 다 지나야 되니까, 자, 앞에 거에다 1,3 대입해볼게. A 값 이미 결정됐어. 자, 두 번째 거에 1,3 대입해볼게. 자, 미지수 이제 두 개 남은 거니까 식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 그게 이거죠. 접선 기울기 같다. 미분해. 앞에 거 미분 2x 플러스 a야. 뒤에 거 미분 3x 제곱 플러스 b야. 여기다 1 대입한 2 플러스 a랑 3 플러스 b랑 같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a 값 2인 거 구했잖아. 여기다 a에 2 대입해봐. 4겠네요. 그래서 b 값이 1이네. b 값 1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c 값 1이네.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요것만 잘 음미를 하면 돼. 공통접선이다. 그럼 그 점을 걔네 둘 다 지나겠네. 하나. 접선이 공통이니까 접선 기울기도 같겠다. 그 점에서 접선 기울기다. 그래서 1에서 접선 기울기가 서로 같다 해서 지금 푼 거예요. 자, 1번은 풀었고요. 두 곡선의 공통인 접선 방정식. 이미 뭐 끝났지 뭐. ABC가 다 결정되는데. 자, 그냥 앞에 거로 해볼게. 앞에 거 함수가 지금 x제곱 플러스 ax거든요. ax, 2x. 이거 미분해. 2x 플러스 4야. 1 대입해. 기울기가 6이죠. 지나는 점은, 접점은 1,3이잖아, 지금. 그죠? 이거 가지고 그냥 작성하면 돼. y는 6에 x-1 플러스 3이다. 여기 정답 되겠죠. 되니? 그죠?
뭐 공통 접선이라는 게 특별히 뭐 따로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러하다. 그래도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까? 요 정리해봐. 1번이요. 요거 정리해봐. 뭐 나머지는 지금 뭐 해설지 풀이가 돼 있을 거니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오케이. 이제 다음 넘어갑시다. 평균값 정리.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평균값 정리는. 자, 일단은, 오늘 수업은 평균값 정리 설명하고 끝낼 것 같아. 이게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잘 따라와야 돼. 내용이 좀 어려워. 여기가.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우리가 지금 미적 원 들어와가지고 배운 정리가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 여기 딱 두 가지 배웠거든요. 우리 최대 최소 정리 뭐였는지 복습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까? 최대 최소 정리는 뭐였어? 이름 그대로 있듯이 fx가 만약에 연속이다. 그러면은 뭐와 뭐가 있다는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이 무조건 있다는 얘기죠. 사이값 정리 뭐였어? 계속 그 이름 가지고 기억을 해야 돼. 사이값. fx가 연속이야. 그러면 연속이고 두 양끝 값의 함수값이 달라요. 이렇게. 그럼 그 사이에 있는 함수값을 무조건 만들어 준다라는 거지. 그치? 그 이거 실전 적용이 뭐였어? 하나가 마이너스고 하나가 플러스다? 그럼 그 사이에 y는 0이 무조건 있을 거니까 실근 존재성을 알려준다. 그래서 적어도 실근이 몇 개 존재한다 이런 거 했었었죠. 그치? 그게 사이값 정리고. 이제 평균값 정리를 배우게 될 건데 그 전에 평균값 정리를 설명하기 전에 필요한 보조 정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롤의 정리라는 거예요. 롤이라는 이제 수학자가 만든 정리인데 한번 읽어볼게.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이 뭐 저 조건은 너무 그렇게 괴념치 마. 그냥 여기 나오는 정리들은 일단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건 전제야. 그냥 전제. 닫힌 구간이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가능이죠. 여기 차이점을 좀 봐야 돼. 닫힌 구간에선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선 미분 가능할 때. 근데 이제 왜 미분 가능성을 왜 열린 구간에서 얘기를 해느냐? 뭐 그것도 좀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성은 정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나머지는 연속성이 쉽지만 양 끝점이 좀 애매했단 말이야. 근데 연속성의 정의가 뭐야?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다죠. 그럼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같다는 건 극한값이 일단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A라는 지점은 우극한밖에 얘기를 못하죠. 좌극한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의를 어떻게 했냐? 그냥 요때는 우극한 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 이렇게만 되면 연속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야. 요때는 좌극한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죠. 요때는 좌극한 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 이렇게 그냥 연속성을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닫힌 구간에서 연속성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열린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AB가 빵꾸가 뚫려 있잖아요. 아니 닫힌 구간이야. 닫힌 구간인데 이 지점에서 미분 가능성을 얘기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이 지점에서. 여기는 살짝 이제 빵꾸를 뚫어놔야 그 직전까지 접선 기울기를 이렇게 그을 수 있는 거지. 빵꾸로 여기가 이게 채워지면 여기서 이제 미분 가능성은 뭐 얘기하기 힘들다. 뭐 대충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너무 이제 개념치 않아도 돼요. 그냥 이게 약간 고정 멘트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다. 일단 그렇고요. 자, 전제가 뭐야? 함수값이 같을 때죠. 양 끝에 함수값이 같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럴 때겠지. FA랑 FB가 같을 때. 그러면 의미가 이거죠. 접선 기울기가
F'C가 0이라는 거는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무조건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 자, 양 끝에 함수값이 같으면 F' 값이 0이 되는 C가 있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뭐야?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직관적으로 내가 계속 직관이 중요하다 했죠. 미적분은. 양 끝 함수값이 같아. 그리고 미분간압이 연속이려면 스무스하고 컨티뉴하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뭐 예쁘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조건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요 사이에. 이해되니? 선생님, 이러면요? 이럴 수도 있잖아, 선생님. 아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걔는 미분간압이 아니지. 뾰족하잖아. 그쵸? 그럼 이런 지점이 없는 거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려면, 가다가 고꾸라지려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접선 기울기 0인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니? 선생님, 그럼 얘는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접선 기울기 0인 게 있잖아요. 0이죠. 접선 기울기가 무조건. 그치? 어쨌든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든 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든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든가 어쨌든 그 구간에서 접선 기울기가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에 접선 기울기 0인 지점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가 롤의 정의다. 그래서 뭔 소리니? 여기서 난 소리야? 아니지, 크락션이지? 아, 자꾸 떨어지네. 해서 증명을 여러분들이 증명은 못해도 돼. 증명은 몰라도 돼요. 근데 한 번은 봐야 돼. 봐볼게. 모든 교과서에서 똑같이 증명을 하거든요. 상수함수일 때랑 상수함수가 아닐 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상수함수일 때는 F'C가 0인 게 뭐 자연스럽죠. 모든 구간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니까.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아닐 때는 여기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힘든데 이거 내가 이제 아까 최대 최소 정리를 언급을 하고 갔잖아요. 닫힌 거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겠죠. 근데 FA하고 FB 값이 양끝 값이 같기 때문에 그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그 사이에서 생기겠지? 맞죠? 그래서 뭐 최대값만 얘기를 해본다면 요 사이에 어딘가 C에서 최대값이 생길 거다 이런 얘기야. 지금 여기 있는데. 그치? 열린 구간 AB. 그러니까 AB 뺀 그 사이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생긴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니?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안 봐도 되고 최대값일 때만 보면 돼요. X는 C에서 이제 만약에 최대값을 가진다 가정을 해놨을 때 이 표현이 좀 어렵거든. C 플러스 H가 A와 B 사이에 있을 때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지금 충분히 작은 실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C에서 그냥 조금 살짝 벗어난 그냥 C 플러스 H라는 X 좌표를 그냥 잡자 이런 얘기야. 그냥 아주 작은 양수 H를 잡았을 때 여기는 뭐 일단 이해하지 마. 요 두 번째 줄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FC 플러스 H가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나아요. FC 플러스 H가 FC보다 작거나 같다. 그게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최대라고 가정을 해놨잖아요. 최대라고. 이 사이에는 어딘가에서 C에서 최대가 된다고 가정을 해놨어. 그러면 C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도 아주 조금만 왼쪽으로 벗어나든 오른쪽으로 벗어나든 C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작겠죠. C가 최대값이니까. 이해되니? 그치? 얘가 대빵이니까. 그러니까 이렇단 얘기야. FC가 무조건 크다. 이해되니?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FC가 무조건 크다는 얘기죠. 해서 요게 성립함으로 이제 평균 변화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본 거야. H가 0 플러스로 갈 때랑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C에서의 이제 미분계수를 조사를 해봤더니 요거는 여기는 지금 음수죠. 근데 H는 0 플러스로 가니까 밑에는 음수죠. 여긴 양수고. 그래서 0 이하가 된다. 이런 거고. 요거는 요거 음수고 H가 0 마이너스로 가면 H도 음수죠. 그래서 0 이상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됐어? 됐지. 근데 지금 전제가 뭐냐?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F'C가 존재를 해야겠지. 요게 존재를 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거니까 요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의 극한값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게 정의니까. 그치? 그래서 구해놓은 우미분계수 그리고 좌미분계수가 있어요. 두 개가 일단 같아야 돼. 근데 지금 결론이 뭐냐면 우미분계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0 이하야. 좌미분계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0 이상이야. 근데 얘네 두 개가 지금 같아야 돼. 그러면 무조건 미분계수가 뭐일 수밖에 없냐?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는 0 이하고 하나는 0 이상이야. 투가 같으려면 0일 수밖에 없죠. 같은 지점은 0밖에 없잖아. 맞지? 같아지려면. 그래서 결론이 뭐다? F'C가 0일 수밖에 없다. 이러고 이제 결론이 끝나는 거야, 증명이. 이게 지금 위에 있는 증명의 결론이죠. F'C가 0이 되는 C가 지금 존재한다는 걸 보인 거죠. 이해되겠니? 증명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해만 하면 된다. 알겠지? 증명 안 물어봐. 학교에서 안 물어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간단하게 이미지화를 시키는 게 중요해요. 양끝값이 같아. 그리고 연소이고 미분 가능이야? 그러면 접선 길이가 0이 되는 지점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롤의 정리였어요. 최소값일 때는 뭐 똑같이 하는 거고요. 자, 이그젠플 한번 봐볼게요. 어떤 식으로 쓰나 한번 봐볼게요. 요 있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겠죠. 이거 다항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거야. F0하고 F2를 구해봤더니 F0도 1, F2도 1이 나오더래. 양끝값이 같다는 게 일단 전제가 된 거야. 그러면 이 0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의 실수 X값 C에 대해서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무조건 있다는 얘기지. 양끝값이 같으니까. 이해가 될까? 괜찮겠니? 근데 뭐 실제로 그 C값을 접선 기울기가 0이 되게끔 하는 그 C값을 이제 구할 수도 있어요. F'을 이제 도함수를 구하고 얘가 0이다 해서 풀면 이제 2x가 2니까 x값 1에서 생긴다 이러니 x값 1에서 실제로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더라.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이값 정리 때도 마찬가지잖아. 실근이 존재하게끔 하는 그 x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지 존재성만 알려주는 거지 개수는 안 알려주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그 사이에 존재한다는 존재성만 알려주는 거지 그게 정확히 어떤 값인지는 안 알려줘. 어쨌든 적어도 하나 존재는 한다 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는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가 되게 깊은 정리예요. 되게 중요해. 근데 역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마주할 일은 잘 없을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수학적으로 중요한데 시험에는 안 나와.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에 내기가 까다로워. 되게 쉽게밖에 못 내. 시험을 낸다. 그래서 완전 어려운 문제에서 써먹게끔 내거나 쉬운 문제로 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완전 어려운 문제는 일단 수능 기준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내신에 나오기 어렵다. 어쨌든 구조적으로 뭐 그렇다 얘기입니다. 아마 평균값 정리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적 수학 학교에서 듣게 되면 뭐 수행평가 같은 걸로 낼 거야. 롤의 정리나 평균값 정리는 그런 걸로 내기 딱 좋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 세팅은 똑같죠? 그러하면 이러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봐봐. 이렇게 fx가 이제 그려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a, fa라고 해볼게. a 뭐 여기를 이제 b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했을 때 이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율이 지금 왼쪽에 있는 식이지, 맞죠? 근데 그 평균 변화율,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랑 접선 기울기가 같게끔 되는 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야. 요 사이에 어떤 C가 존재해가지고 어떤 X값이 존재해서 마침 딱 요 기울기랑 접선 기울기랑 같게끔 되는 X값이 무조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여기죠, 여기. 일단 이렇게 존재한다.
평균 배널이랑 접선 기울기랑 같아. 또 AB를 여기로 한번 잡아봐. 여길 A, 여길 B. 평균 배널이죠. 그러면 걔랑 접선 기울기가 같게끔 되는 평행한 X값이 무조건 하나는 요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걸 이해는 됐니? 이해는 됐어? 저 식의 의미가? 괜찮니? 이거에 대한 뭐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 딱 보고 한 번에 이해를 하겠어. 그죠? 그렇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구나 정도만 받아들이시면 돼. 한 지금 딱 보고 한 30% 정도만 이해가 되면 돼요. 30% 정도 되겠죠? 자, 역시 여러분들이 증명을 혼자서 공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나랑 한 번은 같이 볼 거야. 나랑 한 번. 자, 요건 좀 증명이 노래 정리보다 좀 어려워요. 볼게요. 자, 요거 위에 두 점을 일단 세팅을 했어. A, FA, B, FB를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이제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죠. 그래서 이 직선 방정식을 일단 작성을 한 거야. 그거 GX라는 거 지금 이 책에서 한 거고. 기울기, 지나는 점 A, FA. 이렇게 쓴 것까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GX를 그냥 그렇게 세웠대. 근데 이 fx는 일단 세팅 자체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인데 이 gx라는 애도 어때요? 1차 함수니까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하겠죠. 당연히 1차 함수니까. 그래서 요 다음 줄이 그런 의미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더라. 되겠죠. 해서 함으로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죠. 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 평균값 정리가 중요한 부분은 사실 요 부분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요 부분. 이거 이제 함수의 차라고 하거든요. 차함수. 요게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가 되게 깊어. 그래서 hx를 fx, 어이구, 큰일 났다. 물을 쏟아버렸는데. 고정 안 났겠지? 다행이네. fx 빼기 지금 gx를 1차 함수로 세팅을 해놨잖아. fx는 그냥 임의의 함수고, 그죠? 그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지금 작성을 해놓은 거야. 이해되겠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f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고 g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니까 f-g도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겠죠. 왜? 그게 연속 함수의 성질이잖아. 연속 빼기 연속은 연속이고 미분 가능 빼기 미분 가능은 미분 가능이고. 그래서 그 다음 줄이 거기 있는 거야. hx도 위에 줄 있죠. hx도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평균값 정리 증명에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a를 대입해봐. a를 요거 여기 지금 생략이 돼 있거든요. 돼 있어. 여기 A로 잡았죠? 여기 B로 잡았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요거를 지금 GX라는 1차 함수로 작성을 한 거야. 이게 FX고. 그리고 HX를 F 빼기 G로 정의를 한 거야. 그냥 약속을 한 거야. A 대입해봐, 얘들아. HA는 FA 빼기 GA죠. 이거 얼마니? A에서 함수값이 두 개 지금 만나니까 같을 거 아니야? 0이지 요거. 그 다음 H에 B 대입해봐. F, B 빼기 GB죠? 요것도 지금 만나니까 0이죠. 자, 그럼 이게 뭐냐? H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거는 지금 세팅이 됐고 심지어 이제 뭐까지 됐어? HA랑 HB가 0이라는 함수값으로 같다는 것까지 지금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방금 배운 롤의 정리에 의해서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딱 롤의 정리 세팅이야. 롤의 정리 전제 조건. 롤의 정리에 의해서 H'C가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양 끝에 함수값이 같다면 그 사이에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X값이 무조건 하나 존재하더라. 0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존재한다. 그럼 H'C라는 건 뭔데? HX가 지금 어떻게 정의됐어? fx 마이너스에 b 빼기 a분의 fb 마이너스 fa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fa 이렇게 지금 정의가 돼 있거든요. gx는 ab를 지나는 1차 함수 직선 방정식이니까 gx를 이렇게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요거 이제 h'을 해볼게. 그러면 요거 미분하면 f'이고. 자, 이제 뒤에 거 미분해야 돼. 뒤에 거 미분은 우리 어떻게 해요? 1차 함수 미분 어떻게 한댔어? 1차 함수 미분하면 다 달라고 그냥 기울기만 남는다 했죠. 1차 함수 미분하면 맞지? 얘도 마찬가지야. 미분하면 얘만 남겠죠. 이해해? 그게 기울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일단 H'이야. 근데 뭐야? H'C가 H에다 H'에다 이제 C 대입한 요 값이 지금 요 값이 뭐야? 0이 되는 요 C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니? 이항을 해보면 f'C가 b-a분의 fb-fa가 되는 C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 증명이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평균값 정리의 결론이죠. 결론.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랑 접선 기울기랑 같게끔 되는 C가 존재한다라는 게 결론이었는데 딱 증명이 이제 끝난 거예요. 롤의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롤의 정리가 선행이 되는 정리였고요. 뭔 소린지 이 평균값 정리 증명이 가슴에 와닿는 거는 한 5%도 안 될 거야. 와닿는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게 정상이거든? 원래 이과에서도 어려워해, 이거는. 나도 이 평균값 정리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요거에 대해서 개념하지 말고 그냥 그러하다. 그냥 느낌이 그렇다. 자, 요거 155쪽에 1, 2번 한번 해볼게. 개념식도 1, 2번. 그냥 요 정도만 풀 줄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내가 1번씩만 풀어볼게요. 알겠죠? 1번씩만. 자, 롤의 정리. 롤의 정리 어떻게? 자, F1 대입. 마이너스 5네. F5 대입해. 걔도 마이너스 5네. 양끝과 함수값 같아? 그러면 롤의 정리에 의해서 F'C 즉 2C 빼기 6이라는 F'C가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 1, 5에서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이렇게 롤의 정리를 쓴 거야. 그 C값이 심지어 얼마야? C값이 3인 거죠. 실제로 존재하더라. 1과 5 사이에. 뭐 이런 얘기. 그래프적으로 보면 뭐 이런 얘기지. 1에서의 함수값이랑 5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같더래. 이렇게 같더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x값이 이렇게 존재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게 1번이었어요. 2번 풀어볼게요. 요거 2번에 1번 평균값 정리.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구하래. 이렇게 양끝 구간을 줬잖아요. 그러면 일단 양끝 구간의 평균 변화를 구해요. 자, 일단 함수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 얼마야 지금? 2, 마 3. 그리고 2, 1. 자, 이렇게 두 점을 구했어. 두 점 사이에 일단 기울기를 구해야 돼. 평균 변화를. 구해보면 기울기가 1이네요. 1. 그 기울기 1이랑 접선 기울기 F'C랑 같게 되는 요 C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게 평균값 정리를 그대로 쓴 거예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랑 접선 기울기랑 같게끔 하는 그 C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하더라. 이 C를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F'C가 1이 되는 그 C만 찾으면 끝나요. F'C는 X 플러스 1이네. C 플러스 1. 그게 1인 지점. C가 0이네. 그러니까 여기 끝이야. 그러니까 실제 시험도 그냥 이 정도로 나오고 끝이야. 어렵게 보네. 알겠죠? 그래서 수행평가로 뭐 그런 걸로 낼 수 있고. 오늘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자, 숙제는 우리 거기부터죠. 저기 123쪽 대표예제 10부터 둘, 셋. 오늘은 그 중단원 연습 문제를 건너뛰세요. 그 유제들만 풀어. 123쪽부터 해서 지금 한 대까 저기까지 여기 151쪽까지. 알겠지? 중단원은 하지 말고 유제만 풀란 얘기야. 123부터 151까지.